그러면 오늘 우리 2020년 부산체육교과연구회 학예 연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연수의 진행을 맡은 부산체육교과연구회 부회장 김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방학이시고 또한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연수 내용은 우리 사전 설문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가장 선호하시는 주제들로 구성했고, 오늘 연수를 위해서 총 7차례에 걸쳐서 우리 사전 회의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운영진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보상도 없이 개인 시간을 투자하면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고생하시면서 준비하신 만큼 우리 부족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집합 연수를 통해서 실기 연수도 진행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게 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번 겨울 방학 때만큼은 정말 재미있는 집합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장 인사말을 회장 인사말 읽겠습니다. 이대곤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회장을 맡게 된 지금 정관중학교의 체육교사 이대곤입니다. 잘 들리죠? 네,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집합연수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줌으로 연수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기 연수가 이어질 거고, 내일은 또 이제 신규 선생님들과 쌤들이 여러 쌤들이 또 수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또 재확산되면서 연수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은 집행분들과 강의를 맡아주신 우리 신규 쌤들, 그리고 이종훈, 황민숙 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학기에도 온라인과 병행하면서 수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부산 체육쌤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방학 중에 연수를 개설한 만큼 유익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연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운영진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총무 변혜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저희 신규 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원영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하은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기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현주 선생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등본과의 연수 담당이시고 고문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기천 선생님. 안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 네. 목소리 들립니까? 네, 목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잘 안 들리네요. 화면 지금 어떻게 잘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재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화옥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김성수 선생님. 안 계시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연수를 해주실 강사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구 이제는 어렵지 않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개성중학교의 황민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뭉치면 웜업 나 혼자 축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한국과학연기학교 이종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배구 이제는 어렵지 않다라는 주제로 개성중 황민석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 개성중학교에 지금 재직 중인 황민석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코로나가 조금 기승을 부리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지금 방학이지만 그래도
생활 지도라던가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생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제 저는 오늘은 배구 이제는 어렵지 않다라는 주제로 연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올해 처음 발령받은 신규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게 해주셔서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흔히들 얘기하는 엘리트 체육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2년 전까지 실업팀에서 생활을 하다가 올해 신규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재직 중인데 아직 저도 학교에서 배구 수업을 한 번도 실시해 보지 않았고 다음 학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경력도 많으시고 저보다 더 지도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지도 방법이라던가 많은 노하우가 있으실 줄 알지만 조금 그래도 전문가의 시선에서 선생님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PPT 중간중간에 아마 제가 영상을 틀어드릴 겁니다. 화면 공유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공유를 해드릴 건데 혹시나 유튜브 화면이 끊기거나 하시면 제가 채팅창에 유튜브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보시고 혹시나 끊기시는 분들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먼저 언더패스 지도 방법, 그리고 오버토스 지도 방법, 세 번째로 서브 및 스파이크 지도 방법, 그리고 평가와 연계한 변형 게임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더패스 지도 방법인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씩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에 PPT에 적어놓은 이렇게 5가지 이 정도의 실수가 있는데 한번 유튜브 영상을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이시죠? 지금 이제 영상이 나갈 텐데 유튜브 화면 보이시면 채팅창에 댓글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셨나요? 선생님들? 네, 그럼 저도 지금 휴대폰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보고 있는데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영상을 보셨는데 어떤 실수가 발생이 많이 된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네. 실수를 보면 지금 현재 팔꿈치 잘 안 펴지고 각도, 네, 그리고 네, 그런 지금 팔꿈치가 잘 안 펴지는 그런 실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영상에서 가장 조금 키포인트가 되는 실수는 상체와 팔의 각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올바른 예에 보면 제 사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공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팔과 상체의 각도가 직각을 이루는 약간 형태를 볼 수 있으나 우리 친구들은 직각보다 조금 작은 각도가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 천천히 해놨고요. 자, 저는 보면 지금 임팩트 순간에 상체와 팔의 각도가 90도를 이루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금 상체와 팔의 각도가 90도를 이루지 못하고 팔꿈치가 구부러지면서 약간 밑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조금 안 펴지고 그리고 밑에서 맞는 경우도 조금 많죠. 그죠? 네, 상체와 팔꿈치 각도입니다. 자,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한데 다시 PPT로 돌아와서 PPT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좋겠네요. 자, 지금 공이 마땅치가 않아서 집에 있는 사인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먼저 팔꿈치 각도, 팔과 상체의 각도가 90도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언더를 가르칠 때 과학적 원리로 예를 들면 입사각과 반사각의 원리를 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저도 그렇게 해왔었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의 원리에 의해서 공이 수직으로 정확하게 뜨기 위해서는 팔이 수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팔과 몸통의 각도가 90도를 유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각도에서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리기 위해서 중심이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심이 뒤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은 뒤로 가게 되고 그리고 팔꿈치는 공은 안 보이고 위에 보니까 팔에 공이 어디 맞는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자, 한 번씩 지금 해보시면 아마 그걸 느끼실 텐데 팔을 뻗은 상태에서 90도를 유지를 하지 않고 약간 내린 상태에서 수평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중심이 뒤로 넘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상체와 몸통의 각도가 90도를 이루게 되면 언더 패스를 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직각을 유지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2개, 3개가 넘어가다 보면 또 다른 습관이 나타나겠죠. 자, 습관처럼 팔이 내려갈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공으로 어떻게 교정을 하느냐. 진볼도 가능하고 소프트 발리볼도 가능하고 일반 조금 배구공도 가능한데 자, 이 공을 팔에 끼웁니다. 이렇게. 자, 가슴과 팔 사이에 끼워서 딱 잡게 되면 팔과 몸통이 직각이 되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지금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상체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하게 되면 직각도 유지가 되고 팔에 공을 끼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팔꿈치도 펴지고
그리고 짐볼 같은 경우, 짐볼을 끼워서 하게 되면 바른 자세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들 이해가 가십니까, 선생님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이해가 그러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을 팔과 몸통 사이에 끼운다. 끼워서 언더패스를 실시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서 두 번째로 이제 오버토스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학생들이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뭐 손 모양, 뭐 손 위치, 그 다음에 낙하 지점을 못 찾는다던가 상하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던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번에는 어떤 실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실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제가 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 어떤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은아 선생님께서는 공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네. 공의 낙하 지점 못 찾고 그냥 공의 낙하 지점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밸런스가 안 맞았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서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낙하 지점과 손 모양입니다. 일단 학생들이 첫 번째로 낙하 지점을 못 찾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입니다.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낙하 지점을 좀 못 찾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 손 모양에 대해서 조금 많은 실수가 나타나는데, 손 모양이라고 하면 이제 친구들이 손가락으로 토스를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삐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또 다른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토스하다가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손 모양을 조금 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가 했던 거랑 영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자세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몸이 멀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와 같은 상태로 많은 조금 이제 좀 교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PPT 사진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올바른 예,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공을 임팩트하고 난 다음에 손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가락이 앞으로 쏟아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쏟아지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앞으로 쏟아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 엄지손가락이, 이 양 엄지손가락이 위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면 좀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토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치려고 손이 앞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엄지손가락이 위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엄지손가락을 다쳐요, 삐었어요, 못하겠어요, 아파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자, 옆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 모양 자체가 엄지가 최초에 공을 칠 때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나와서 바로 맞게 되죠. 바로. 그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공을 받을 때는 뒤로, 손가락이 뒤에서 나오면서 쳐야 됩니다. 이것을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자, 많이 다치는 친구들은 손가락이 토스를 할 때 분명히 이렇게 아까 댓글에 하은아 선생님께서 닭발이라고 써주셨는데, 닭발처럼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앞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손가락은 뒤에서 앞으로, 자, 한 손으로 하면 뒤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다시 PPT를 보면서, 자, 또 하나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뭐냐고 하면, 요 앞에 이 두 친구를 보게 되면, 자, 지금 공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오는, 손바닥 전체로 토스를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할 수 있도록, 손바닥 안에 예를 들어서 계란이 하나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서브, 스파이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석 선생님, 네. 발표 중에 죄송한데 혹시 그 네.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네네. 질문 한번 받고 잠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호 선생님께서 구두로 이제 오버핸드 패스와 언더핸드 패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김재호 선생님 질문 해주세요. 네,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진짜 학생들이 교정이 필요한 동작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조금 해결이 잘 된 것 같은데요.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는 일단 상체 팔만 배구를 가지고, 공을 가지고 이렇게 언더핸드, 오버핸드 동작을 하는 것도 설명이 하고 있으나 무릎이나 하체 사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혹은 상체만 사용하면 되는지, 혹은 하체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두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체가 사실 제가 실업팀에서 활동을 할 때 배구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매번 말을 했었거든요. 하체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하체가 개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친구들이 걸어 다닐 때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걸어 다니느냐, 아니면 그냥 편 상태로 뻣뻣하게 걸어 다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모든 친구들이 굽혔다가 펴면서 걸어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의 중요성,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배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앞으로 공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하체는
굽혔다가 그쪽 방향으로 일어나면서 공을 보내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덜 힘들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냐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뭐 언더핸드 남학생 몇 개, 여학생 몇 개, 오버핸드 몇 개씩 이렇게 수행평가로 많이 진행을 하시고 계실 건데 네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동작이 혼자서 하는 언더핸드나 오버핸드 동작이 실제로 우리가 결국에는 배구 경기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경기하고의 그러한 실제적인 수행평가 요소로 적합한지 학생들이 움직여가면서 그거를 언더핸드, 오버핸드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게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실제로 언더핸드, 오버핸드 할 때 지금 학생들 중학교 수준으로 생각할 때 만점 기준으로 해서 남학생들은 몇 개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좀 적합을 한 것 같은지 여학생은 몇 개 정도 하는 것이 조금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몇 개 정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기능 수준이 있을 거고요.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기능 수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진짜 교사가 돼서 배구를 가르쳐 보지는 않았지만 스포츠 강사나 아니면 학교 폭력 전담 강사를 하면서 배구를 가르쳤을 때 저는 일단 학생들에게 기준을 높게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예를 들면은 뭐 20개다. 남자 20개, 여자 20개, 아니면 남자 30개, 여자 30개 이렇게 똑같이 지정을 해주고 이제 공을 차이를 뒀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구공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배구공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 뭐 통과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기준을 충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못하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좀 흥미도 없고 체력 수준에 자신도 없고 자신감도 좀 떨어지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소프트 발리볼이나 아니면 진짜 흔히 구할 수 있는 탱탱공 이런 걸로 일단 먼저 평가를 치게 했었습니다. 저는 시험을 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탱탱공이나 소프트 발리볼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하기가 배구공보다 쉽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좀 낮춘다고 하기보다는 기준을 일단 최대한 높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재미를 느끼면서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신규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선생님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선생님. 실제로 저희가 배구 경기를 학생들이 경험하는 게 마지막 목표일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 수행평가에서 혼자서 언더핸드, 오버핸드 20개씩 하는 것이 수행평가로 넣었을 때 이게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네. 뭐 다른 학생들이 뭐 코너를 놔두고 좌우측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연결해내는 그런 능력을 수행평가로 반영하는 것이 좀 더 실질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언더핸드, 오버핸드 학생들이 개인별로 몇 개씩 했을 때 수행평가가 조금 배구 능력을 기능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합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일단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과정중심 평가를 지향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혼자 할 수 있는 언더와 토스를 제일 먼저 시키는 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친구들이 정식 게임은 아니지만 뭐 나중에도 이제 변형 게임 말씀드릴 때 나올 거지만 뭐 원바운드 배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동그랗게 서서 모여서 하는 배구를 한다던가 이런 게임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그 속에서 또 실제성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게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실 언더 오버 이렇게 개수만 수행평가를
개수로만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실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게임까지 진행을 한다면, 그리고 게임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하면 충분히 실제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 배구 경기에서도 그런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성 있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우리 황민 선생님 계속해서 다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말이 많아져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브와 스파이크 지도 방법을 동시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팔꿈치 위치, 토스, 중심 이동, 임팩트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키포인트는 자, 바로 중심 이동 그리고 팔꿈치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크 지도 방법, 이게 저는 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주 발생하는 실수, 자, 저는 스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영상을 보면서 직접 제가 설명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 지금 이 친구가 서브를 치는데 서브를 치고 뒷다리가 앞으로 따라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심 이동이 되면서 앞으로 가는데 다시 한 번 더 보면 치고 상체가 약간 뒤로 밀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지금 뒤에 있습니다, 선생님.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생들과 저의 수준 차이는 있겠죠. 네,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먼저 서브에 대해서 지도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어갈 때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무릎을 굽혔다 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서브를 쳐서 상대방 코트에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중심과 힘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서브가 넘어가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브를 칠 때 뒤에서 앞으로 중심이 이동이 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서브를 지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팔꿈치 위치 같은 경우에 자, 팔꿈치 위치 서브를 이제 지도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자, 팔꿈치를 뒤로 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뒤로 밑으로 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궤적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옆으로 나오거나 작게 나옵니다. 작게. 여기서 크게 올라갈 수가 없겠죠. 상대적으로 어깨도 아프고 조금 더 돌아가는 스윙 스피드도 안 나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항상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들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팔꿈치가 위로 간다는 느낌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심이동. 자, 중심이동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뒷발에서 앞으로 옮겨가면서 발을 보여드려야 되나? 뒷발에서 앞으로 옮겨가면서 서브를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중심 이동이 되면서 힘이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서브를 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이크.
마지막으로 스파이크. 아까 스파이크 할 때 친구들 자세를 보면, 학생 자세를 보면, 네, 일단 첫 번째, 저는 스텝을 밟고 점프를 했을 때 공이 저보다 앞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공이 뒤에 있죠, 그죠? 뒤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앞에 있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점은, 자, 잘못된 예를 먼저 보시면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또 중심이 약간 뒤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 많고 공의 힘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자세처럼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힘이 앞으로 전달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지도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스파이크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 혹시 시간이 좀 괜찮으신가요?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습니까? 네, 시간 괜찮으니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보통 선생님들께서 이제 스파이크를 처음 배우시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3스텝을 가르치셨다, 그죠? 처음에 배울 때 3스텝을 하나, 둘, 셋 하면서 점프를 하는 것을 배우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3스텝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절대 3스텝을 가르치지 않고 1스텝을 먼저 가르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한다. 티볼 같은 경우에는 티볼과 야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티볼은 움직이지 않는 공을 치는 종목이고 야구는 날아오는 공을 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티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서 공을 오래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타이밍에 맞게 칠 수가 있는데 반해 야구는 날아오는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밍을 맞추기도 힘들고 정확한 임팩트도 맞추기가 힘듭니다. 자, 그것을 배구에서 한번 다시 적용을 시켜보면 공격을 할 때 3스텝을 밟는다. 3스텝을 밟으면 공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둘 다 움직이다 보면 상대 속도도 빨라지고 그만큼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저는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가 움직이지 않고 공을 오래 보고 마지막 한 발만 세게 밟아서 점프를 하면 좀 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스파이크를 가르칠 때 무조건 원스텝, 최초의 원스텝부터 가르치는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제가 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자, 한번 보시면, 자, 저는 공을 던져 놓고 한 발만 들어갑니다. 지금 다시. 자, 제 것만 보시면 공을 던져 놓고 한 발만, 마지막 스텝 따닥 이것만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시나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만 밟고 점프. 점프해서 공을 때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공을 오래 보고 내가 한 발만 밟음으로써 조금 더 공을 오래 보고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점프를 하는데 어느 타이밍에 점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려드리는, 또 영상을 한번 보면, 제 영상을 한번 보면, 제 영상을 한번 보면 어느 순간에 점프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금 보이는 이 공이 제가 던진 공의 정점입니다.
정점일 때 저는 스텝을 밟기 시작했죠.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공이 던지고 정점일 때 스텝을 밟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점프를 하죠. 바로. 자, 이 느낌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바로 성공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영상을 찍은 것도 학생들한테 뭐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봐라, 뭐 언더 어떻게 해봐라 말하고 찍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볼래? 네가 원래 알던 거 한번 해볼래? 하고 찍은 건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변형 게임을 보여드릴 텐데, 변형 게임 때 학생들이 그렇게 한번 공이 제일 정점에 있을 때 네가 점프를 해봐 하고 영상을 찍으니까 곧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약에 스파이크를 가르치실 때 정점에서 점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정점의 마지막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스파이크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와 연계한 변형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정중학교 김미진 선생님께서 개인의 채공 시간을 잘 파악해야 되겠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개인의 채공 시간과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많은 선생님들한테 이걸 가르쳐 드리고, 제가 한번 그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중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임용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가르쳐 줘봤는데 다 타이밍이 맞더라고요. 정점에 빠르게 스텝을 밟아서 점프를 하면 대부분 친구들이 타이밍이 다 맞습니다. 채공 시간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공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변형 게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마칠 텐데, 자, 변형 게임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동그랗게 앉아서 원바운드 게임이 되겠죠. 선생님들 학교에서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하다 보면 또 손으로 막 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제 손으로 일어서서 하는데 실수를 한 친구는 저는 제자리에서 높이 뛰기 5개, 저거를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스파이크 할 때 점프도 연습이 되고 좋은 벌칙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변형 게임 벌칙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배드민턴 네트에서 원바운드 게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때 배구공을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 발리볼을 사용해서 해도 충분히 재밌는 게임이 되겠더라고요. 자, 이거 외에도 이제 또 다른 변형 게임, 뭐 바른 자세를 위한 릴레이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배구를 가르칠 때, 친구들한테 가르칠 때, 자, 공을 손 위에 올리고 콘을 돌아서 공이 바톤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올려서 릴레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세 연습과 함께 게임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재밌는 배구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혹시 또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말고는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 선생님은 이제 배구를 전문적으로 선수 생활까지 하신 분이니까 조금 우리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배구를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배구 수업할 때 선생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나 제일 좀 수업에서 이것만큼은 꼭 내가 애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다 하는 거나,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이런 팁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 말고 배구를 통해서 이거는 좀 애들이 알면 참 좋은데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안 그래도 아무래도 제 경험에서 우러나다 보니까 배구를 하다 보면 이것을 알면 참 좋은데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스포츠 안전을 제일 꼽고 싶거든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일 친구들한테도 지금도 제일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 1학기 때도 안전에 대해서 수업을 좀 길게 하긴 했는데 스포츠가 재밌게 참여하면 참 좋지만 그래도 자신의 몸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한테 제일 항상 공을 조심해라. 그리고 친구들한테 던지지 말고 공 안 밟게 주위에 공이 있으면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안전을 제일 먼저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예절 뭐 사실 당연한 거죠. 그죠? 스포츠 예절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가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네. 선생님, 저도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선생님들께서 배구 심판법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지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했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심판법에 대해서 일단은 뭐 예를 들면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자 인이다 아웃이다 라고 그냥 설명을 해주고 말겠지만 사실 그런 챌린지가 있습니다. 뭐 VNL이라고 발리볼 내셔널 리그 이런 리그를 보면 이제 모든 관중들이 선수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따라하는 그런 챌린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자 많은 이제 관중들이 다 같이 심판의 동작을 따라하는 이런 챌린지가 있습니다. 영상도 있고 물론 여기서는 주심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재밌죠? 그죠? 자, 모든 관중들이 심판을 따라 하는데, 선심도 따라 하고요. 동작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동작을 다 따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V리그가 있죠. 그죠? V리그를 보면서 심판의 행동을 따라하는 그렇게 가르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학생들이 배구 심판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심판 시그널을 알아야 되는데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심판 시그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핸드 시그널이라고 심판이 어떻게 하는지 서브 허가, 뭐 서브할 팀 그리고 코트의 교대, 뭐 타임아웃, 뭐 인아웃도 있을 거고요. 자, 서브 지연, 터치아웃 뭐 이런 게 많은 시그널 방법이 들어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저희 김한수 선생님께 전달해드리면 김한수 선생님께서 오늘 연수가 끝난 후에 아마 전달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심판 따라하기 챌린지는 정말 재밌는 그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교사가 심판을 보면서 시그널을 보내면 따라하라고 하면 정말 재밌게 잘 따를 것 같아서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빨리 질문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소속하고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원래 동료고에 있다가 지금 잠깐 대학원 파견 와 있는 허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저도 배구를 되게 좋아해서 많이 하는데 그 스파이크를 할 때 보면은 공의 탑스핀을 이렇게 감아서 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쳐서 공 윗부분을 때려가지고 탑스핀을 이렇게 걸어서 때리잖아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저나 이게 학생들 보면은 손목이 이렇게 굳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퍼를 뛰고 나면 약간 플로터 서브처럼 내려 찍는다는 느낌으로 스파이크 될 때가 많거든요. 네. 혹시 이게 공이 감긴다고, 그러니까 공을 감아서 탑스핀을 걸어서
때릴 때 어떤 그러한 연습법, 그러니까 손목 스냅을 잘 쓰는 연습법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손목을 잘 써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수건이나, 수건 같은 것을 활용해서 손에 걸어가지고 스윙 연습을 하실 때 마지막 끝에 손목이 이렇게 들어가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수건을 잡고 스윙 연습할 때 끝까지 들어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걸 계속 하시다 보면 공의 밑부분에서 말 올려서 스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공이 감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습 방법은 자, 수건을 잡고 마지막 끝까지 이런 느낌, 스윙을 크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충분히 탑스핀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오늘 황민석 선생님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순서로 우리 뭉치면 웜업 나 혼자 축구라는 주제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이종훈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영재학교 체육교사 이종훈입니다. 황민석 선생님께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과연 도움이 될까 이제 많이 걱정스러운데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교사 학예 연수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 연수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뭐 선생님들께서 사실 축구 실기 지도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베테랑이신데 제가 이제 엘리트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좀 어떤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많이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그럼 제가 이제 화면 공유해서 이제 오늘 연수 주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뭉치면 웜업 나 혼자 축구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한국과학영재학교 이종훈입니다. 연수 강의 주제 방향, 그 다음에 목표, 목차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주제 방향은 이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좀 선생님들 뵀으면은 조금 직접적으로 전달이 잘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하실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이런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과연 40분 안에 어떤 부분을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려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제 전달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요즘 이제 홈 트레이닝이 이슈고 또 개인별 이런 운동이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서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혼자서 연습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팁,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모였을 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룹별 워밍업, 드리블 좀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학생들이나 기능이 좀 낮은 학생들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그런 자세, 포인트 그런 부분이 접근이 됐고, 뭐 보시다시피 아쉬운 점이 좀 이제 그런 황민석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놀이 형식의 그런 것들 영상이 보이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찍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그런 거는 오프라인에서 제가 나중에 기회 된다면 또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할 때 이제 그 이제 놀이 형식에 관련된 그 제가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축구를 같이 좀 동기부여가 적은 학생들이 놀이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수는 이제
그 영상이 제가 좀 여러 개를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멀티로 실시간 공유, 화면 공유를 하지 않고 멀티 이렇게 모니터를 2개 정도 놓고 제가 영상을 이제 따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목표는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는 축구 기본 기술 연습 방법 및 티칭 포인트, 그다음에 그룹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기본 연습 방법들을 이제 제 목표로 했고요. 목차는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걸 이제 알려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돼서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를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할 부분은 볼 컨트롤 연습 방법, 그다음에 벽을 이용한 인사이드 패스 및 인스텝 연습 및 자세 포인트, 볼 감각 익히기, 그다음에 그룹별 드리블 워밍업 연습 방법. 여기 정도까지 하면은 아마 시간이 비슷할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시간이 더 이제 남으면은 제가 뭐 나머지 영상을 좀 이제 보여드리고요. 뭐 만약에 너무 많으면은 이제 아마 이제 중간에 이제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영상들은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공유를 이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볼 컨트롤 연습 방법부터 이제 제가 지금 이게 핸드폰이 이제 그 충전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혹시 지금 이게 영상이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이게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제 비디오 화면이 네. 이게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저도 사무실에 이제 이걸 끄고 네, 이렇게 지금 하게 되고, 영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이 좀 길어서 공유하기보다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끊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선생님들께서 뭐 궁금하신 것들은 뭐 영상 하나 끝난 후에 뭐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연습은 이제 혼자서 하는 볼 컨트롤 연습인데, 뭐 선생님들께 다 아실 거예요. 뭐 발바닥, 발등, 무릎. 근데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 엘리트 선수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런 컨트롤 연습을 하면은 가장 뭐 경기 상황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가장 기본적일 것 같아서 이거를 컨트롤 중에 세 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했고요. 지금 아마 소리가 잘 안 들리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설명 드리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쓰고 축구할 때 또 필요한 연습인 것 같아서 이런 컨트롤, 발바닥 컨트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컨트롤 때 저렇게 다리를 들어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학생 그냥 발바닥을 잡으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볼이 뒤로 빠지거나 씹혀서 넘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발바닥 연습을 할 때 뭐 학생들 본인들도 하고 뭐 선생님께서 팁을 줄 때 저렇게 지면하고 발하고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포인트 중요하거든요. 발을 수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삼각형 지면하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공이 튀어오르지 않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렇게 발바닥을 이제 축구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학생들이 발바닥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드리블이든 컨트롤이든 발 앞쪽에 2분의 1 정도 발바닥을 나누면 그 앞쪽으로만 이렇게 컨트롤 저렇게 한다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높게 던졌을 때는 컨트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기 짧게 던지고 발바닥 앞쪽의 감각을 먼저 익히는 그런 연습을 먼저 시키고, 저렇게 완전히 발바닥을 다 들어서 잡으면 저렇게 자꾸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발 앞쪽으로만 컨트롤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또 저기 영상 안에서 말을 하는 게
제가 컨트롤 할 때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발바닥 컨트롤 할 때. 그러니까 공이 떨어질 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다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를 들지 않고 점프를 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컨트롤 하는 거.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거는 실습을 이제 할 때 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기본적인 동작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요. 학생들이 저렇게 이제 드리블 하려고 할 때 컨트롤 하면서 저렇게 밀고 나가도 네,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 됐을 때는 이제 좀 높게 던져서 연습을 하게끔 혼자서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건 포인트는 저기 발과 지면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공이 올라오지 않게 발 앞쪽으로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네,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발 앞꿈치를 살짝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이제 발등, 제가 이제 이거 영상 안에서 지금 설명하고 제가 좀 안 맞은 것 같아서 뭐 자세한 설명은 그냥 제가 넘어가면서 이제 말로써 그냥 영상 보면서 해드리겠습니다. 발등이 이제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발등 컨트롤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가 점프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냥 저렇게 그냥 점프 안 하고 하는 게 더 잘 돼요. 사실은 제자리에서 할 때는. 근데 학생들이 경기할 때는 제자리에서 저렇게 발을 들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수비도 있고 공이 빠르고 높으니까 저렇게 제자리에서 그냥 컨트롤 발등을 내리면은 커트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 연습할 때도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설명할 때 점프를 해서 공 위에서 같이 이렇게 떨어지게끔 네. 지금 뭐 그냥 공의 속도가 낮으니까 그냥 뭐 제자리에서도 충분히 되는데 연습할 때는 점프를 하면서 같이 공하고 같이 떨어진다는 그런 네, 발등 컨트롤 할 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네, 충분히 더 학생들이 나중에 뭐 자꾸 이제 제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퍼포먼스 아이들이 좀 향상을 되는 부분에서는 더 도움이 이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프를 하면서 발등을 이제 발을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발등으로 컨트롤하는 방법. 네. 이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무릎,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무릎 컨트롤인데, 무릎은 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허벅지 가운데 쪽으로 컨트롤하면 거의 이제 속도가 죽는데, 보통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컨트롤 할 때 지금도 무릎을 살짝 뒤로 빼서 이제 속도를 죽이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뭐 영상에 리프팅 영상도 있는데 무릎 앞쪽에 맞추면은 자꾸 이제 감각이 이제 튀어오르니까 거기보다는 볼에 이제 무릎 허벅지의 가운데 부분을 이제 정확히 맞춰서 볼의 속도를 죽이는 방법. 이런 부분은 이제 혼자서 연습할 때 스스로 하게끔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컨트롤 영상 이제 보여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이 볼 컨트롤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방금은 보통 바운드나 그 다음에 그 뜬공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혹시 빠르게 굴러오는 공을 같은 경우에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유용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애들 지도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컨트롤 시키면 애들 공이 막 딴 데로 막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막 네, 공주로 다닌다고 막 힘든데 혹시 뭐 네. 그럴 때 좀 좋은 지도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게 이제 컨트롤을 이제 이동 트래핑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가슴 트래핑 제가 하지 않은 다른 부분 했을 때 거의 이제 튀어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공을 그냥 가장 멀리 튀어나가지 않게 내 몸 안에 갖고 오게 하기는 컨트롤이 이제 발바닥, 그 다음에 무릎, 발등 이제 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가장 기본 컨트롤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안 되면은 다음 컨트롤 뭐 이동 가슴 뭐 그런 컨트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까지 아이들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고, 아이들은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기본이 되면 응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컨트롤 이것만 애들이
이게 손으로 그 대신에 이제 사실은 뭐 선수나 엘리트들은 저처럼 제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손으로 던지지 않고 이제 발로 차서 자기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학생들은 그냥 자기가 손으로 던져서 그냥 그거를 뭐 발바닥, 발등, 무릎 이렇게 컨트롤하는 자세를 알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감각을 본인들이 익히면은 분명히 다음 동작도 이제 자기들이 응용해서 이제 할 거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벽을 이용해서 인사이드, 인스텝, 패스 및 컨트롤 이제 연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지금 혼자서 제가 이제 한다는 그런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벽을 이용해서 이제 벽이랑 결국 이제 상대 뭐 파트너가 패스를 주는 거를 내가 컨트롤하고 패스 연습 이런 걸 이제 벽을 이용해서 이제 하면 된다고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뭐 이거는 학생들이 재미로 그냥 뭐 벽 치기 뭐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다 이렇게 뭐 아시는 것들인데 그래도 이거 할 때 인사이드 패스 자세, 그다음에 인스텝 패스 자세, 그다음에 컨트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주고 또 학생들이 혼자서 연습할 때 이런 부분을 이제 하게끔 혼자서 하면은 좋을지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벽이라고 했지만 지금 학교 이제 체육관에서 제가 해서 이제 가상으로 이제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있는 위치 왼쪽에 이제 나무판 그다음에 앞쪽에 이제 카메라 있는 쪽에 그 둘을 이제 벽이라 생각하고 인사이드 패스 연습 그다음에 컨트롤 네 그렇게 연습을 이제 해보려고 네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한 거고요. 자, 제가 조금 영상을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 학생들이 인사이드 패스할 때 제가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저렇게 발끝이 내려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이 내리고 그다음에 저 상태에서 인사이드 패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자세가 안 나와서 임팩트가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뭐 얘기할 텐데 발끝이 올라가는 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인사이드 패스 할 때는. 발끝이 올라가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동적으로. 그게 이제 발목 고정이고요. 그 상태에서 공을 맞춰야지 임팩트가 정확하게 됩니다. 제가 뭐 설명을 하는 게 이 안에 지금 골프 퍼팅을 얘기하는데 그 밑에 이제 아이언에 이제 고정이 돼 있듯이 발끝을 위로 올려서 지금 저렇게 인사이드 패스. 그 다음에 디딤발이 이제 무릎이 굽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학생들 이 자세를 연습시키려고 할 때는 파트너를 정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저 앞에서 공을 잡아주게 하고 다음 사람은 차진 않고 가서 자세를 이렇게 공을 대게끔 저기까지만 이제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디딤발 무릎을 굽히고 발끝 세우고 뒤로 물러났다가 그다음에 지금 뭐 제가 말을 지금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발끝을 올리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공을 대주기만 하고 차진 않게 그래서 자세를 앞에 학생들이 이제 포인트를 얘기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딤발과 공 사이는 항상 공은 이제 패스 가는 방향 그 다음에 공과 공 사이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저렇게 무릎을 항상 굽히고 인사이드 패스 지금 이렇게 하는 자세 이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혼자서 연습할 때도 저 자세를 인지하고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고 이제 뭐 팁을 주실 때도 저렇게 포인트를 잡고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이 발끝이 항상 패스 가는 방향에 먼저 디딤발이 나야 되고 차고 나서 발끝이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고 자세를 항상 그래서 항상 뭐 연속적으로 사실 패스 저렇게 가장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지금 제가 저렇게 논스톱을 하려면은 제 영상에 지금
영상 안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게 디딤발이 빨리 이제 무릎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패스할 때. 예, 그렇지 않으면은 무릎이 굽혀지지 않으면은 공을 가운데를 못 때리고 자꾸 위에를 때리기 때문에 빨리 디딤발을 무릎을 낮춰서 발을 바꿔서 예, 패스를 하게끔 그래야지 정확하게 인사이드 패스 연습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을 맞힐 때 항상 공 가운데를 무릎을 굽히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학생들이 그냥 연습하게끔 벽에 대고 이렇게 연습해도 혼자서 할 때는 될 것 같고 같은 얘기를 이제 영상에서 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등 이제 다음은 발등이고요. 똑같이 이제 디딤발 놓는 위치 공 옆에 그 다음에 발끝이 이제 내려가는데 인사이드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사이드 패스는 발끝을 위로 들어서 발목을 고정시키고 인스텝은 발가락을 엄지발가락을 제가 이제 학생들 설명할 때 발바닥을 누르면은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고정이 돼서. 그 상태에서 발등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발목 고정을 어떻게 시키느냐인데 발끝을 인스텝은 엄지발가락 밑으로 누르면은 발목이 고정되면 발목에 힘이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발등 가운데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느낌.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세게 차려고 이제 보통 멀리 차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뭐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항상 중요한 건 임팩트가 돼야지 이제 임팩트가 멀리 가고 이제 강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목 고정만 시켜서 그걸 정확하게만 맞추면은 뭐 몸에 힘을 굳이 주지 않아도 뭐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찰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컨트롤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패스 주고 뭐 저 옛날에 이제 뭐 운동할 때 혼자서 저렇게 연습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뭐 학생들도 혼자서 막 연습할 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아까 한수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패스 후에 이제 컨트롤 하는 건데요. 이제 패스 준 다음에 내가 반대 방향,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컨트롤 하는 이제 방법. 네, 그래서 또 주고, 다 반대 방향으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제가 아까도 컨트롤 마찬가지로 얘기할 때 살짝 제가 점프를 이렇게 뜨거든요. 볼을 잡을 때. 볼이 지금 뭐 천천히 올 때는 그냥 내가 제자리에서 잡아야 되는데 공이 강하게 왔을 때는 그냥 볼 발만 대면 튕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이 왔을 때 살짝 점프를 주면 타이밍을 맞춰서 공이 위를 살짝 대준다는 느낌으로 방향 전환. 이렇게 하는 게 컨트롤 할 때 더 잘 되고 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인식을 시켜서 컨트롤 하게끔 하면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할 때 살짝 점프를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방향 전환하고 그 다음에 패스 주고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방향을 한번 옆에를 보고 컨트롤 하게끔 이렇게 연습을 해도 뭐 혼자서 충분히 이런 연습을 뭐 컨트롤 패스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발끝이 이제 컨트롤 할 때도 인사이드를 할 때도 발끝이 내려가지 않고 고정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발끝을 위로 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발목이 이제 힘이 안 들어가면은 그 공에 어떻게 보면 밀리죠, 발이. 그래서 임팩트가 정확히 안 돼서 공이 이제 컨트롤이 정확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할 때도 항상 발끝을 위로 들어서 발목에 힘을 주고 하게끔. 그래야지 좀 더, 뭐, 아웃사이드 컨트롤도 뭐, 학생들이 뭐 더 잘 뭐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습하는 방법은 혼자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 다음에 더 이제 익숙해지면 연속적으로 계속 인사이드 패스 하게끔.
여기까지 이제 그 벽을 이용해서 하는 패스 연습이었고요.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우리한테는 혹시 기본인 것 같은데, 이 기본을 하는데도 혹시 부상이 있는 경우가 있던가요? 부상이요? 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다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뭐 혼자서 뭐 발목을 접질리지 않는 이상 뭐 하다가 크게 뭐 다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자기 네. 무게 중심이 잘 안 네. 잡혀 있을 때 다치는 경우가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할 때 이제 공을 이제 밟다가 이제 넘어지는 경우, 이제 발바닥 컨트롤 할 때,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심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항상 학생들한테 이제 중심을 낮추라고, 무게중심 낮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무게중심이 디딤발이 이제 낮게 이제 하게끔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차는 발보다 디딤발 패스나 슈팅 아니면 컨트롤 할 때, 뭐 리프팅을 할 때도 그렇고 디딤발이 중심을 낮춰서 다음 발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끔. 네. 디딤발이 이제 낮춰지지 않고. 저도 네. 질문이 있어서. 네네네. 펴져 있는 상태면은 중심이 높아서 그럼 많이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굴러오는 공을 볼 컨트롤 할 때, 그 네. 발바닥이나 발등을 이용해서 이 컨트롤 한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가 앞쪽인지 자기 정면, 그 제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수직 부분인지 아니면 뒤쪽에서 컨트롤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을 컨트롤 할 때, 네. 최초에 그 네. 발과 만나는 시점이 몸 아, 앞인지 몸 뒤쪽인지 아니면 자기 수직 방향인지. 되게 제가 좋은 포인트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설명을 영상에서 안 넣었네요. 그 공이 왔을 때는 살짝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 속도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무릎 컨트롤 할 때도 다리를 살짝 뒤로 빼듯이 이것도 공을 앞에서 발이 나가기보다는 살짝 발을 뒤로 빼서 컨트롤 하는 게 더 컨트롤 할 때 좀 정확한 자세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발을 이렇게 내밀기보다는 이제 발을 앞 뒤로 살짝 빼면서 아까 컨트롤 할 때 발등이나 발등할 때 이렇게 발을 내리면서 같이 컨트롤 하듯이 이것도 오는 공을 살짝 발을 뒤로 빼면서 속도를 죽여서 이동 컨트롤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자세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영상은 뭐 같은 이제 맥락인데요. 지금 뭐 벽을 이용한 이제 바운드 패스, 네, 그거 똑같이 결국에는 목적은 이제 인사이드 이제 감각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혼자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이제 그냥 인사이드 패스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꾸 원바운드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이제 감각이 한 단계 더 높고 또 아이도 리듬감이 있어서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뭐 여학생들도 뭐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같이 할 수 없고 이런 학생들은 뭐 이렇게 벽을 이용해서 그냥 계속 연습도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벽을 이제 제가 울퉁불퉁한데 이제 가상이라 생각하고 저렇게 제가 연습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제자리에 바운드 시켜서 원래는 이제 최종은 저렇게 계속 원바운드로 패스를 하게끔 저게 최종 목표인데 학생들은 저게 이제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혼자서 그냥 공을 던져놓고 그냥 바운드 되는 거를 인사이드 맞추는 연습. 네. 아니면 저렇게 그냥 논스톱으로 맞추는 연습. 그래서 튕겨 나오면 계속 내가 잡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기서 포인트도 아까 인사이드 패스 할 때 마찬가지로 발끝 세우고 발목 힘이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정확히 맞추는. 네. 같은 이제 연습 목적인데 방법만 이제 다르게 이제 제가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는 무릎을 낮춰서 네, 디딤발을 낮추고 발끝을 세우고 발목 고정상에서 정확하게. 그래서 무릎이 이제 낮아지지 않는 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 것들을 계속 무릎을 디딤발을 낮춰야지 공을 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릎이 안 펴진 상태에서 할 때 차면은 이제 공의 위를 이제 저렇게 차는 경우가 있어서 차는 순간에 무릎을 좀 낮춰라 자세를. 네, 그래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등도 똑같이 엄지발가락을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엄지발가락을 바닥을 눌러서 그냥 발등 쭉 핀 상태에서 차는 게 아니라 그냥 맞힌다는 느낌. 네, 그래서 공이 아이들 발등이 안 펴지면 이제 공이 저게 많이 회전이 이제 생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고 정확하게 공을 발등에 맞춰야지 공이 회전이 안 되고 공이 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회전 슛이라고 하죠. 그 무회전 슛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발등이 펴진 상태에서 임팩트가 정확히 돼야지 공이 정확하게 이게 흔들리면서 회전 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 연습 감각은 저 연습을 하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이제 컨트롤 한번 본인이 이제 무릎 컨트롤하고 다시 이렇게 인사이드 패스 연습, 네, 무릎 쪽으로 한번 컨트롤하고 또 다시 패스 연습 해도 되고. 학생들이 계속 저렇게 컨트롤하고 하고 바운드 돼서 계속 살 수 있게끔. 네, 아까 그래서 인사이드 패스 그냥 바닥에서 하는 거랑 같은 거고요. 이제 바운드로 할 때는 저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공을 잡아놓고 아니면 컨트롤하고 차게끔 그렇게 해도 네, 혼자서 할 때는 연습할 때는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저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벽을 이용한 바운드 패스 연습이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네, 해주시고 뭐 바깥에서 이제 아이들이 뭐 집 근처에서도 벽을 이용해서 저렇게 연습해도 뭐 될 것 같고요. 만약 혼자서 뭐 학교에서도 연습할 때 벽을 이용해서 저렇게 인사이드 패스나 감각 연습할 때 저런 식으로 뭐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다음 영상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은 이제 볼 감각 익히기 선생님들께서 다 사실은 이런 유튜브에도 다 있는 거고 뭐 아시는 거라서 사실은 좀 도움이 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은 뭐 진짜 무궁무진한데 그냥 저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그런 자세 포인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이제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볼 감각 익히기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게 원래 가장 먼저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좀 약간 영상이 이게 긴 것 같아서 제가 중간 영상부터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게 학생들이 이제 가장 제가 축구 수업을 하더라도 영재학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제 연습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를 할 때 학생들이 풋살도 많이 하고 또 인조잔디에서 많이 공을 차는데 그럴 때 이제 발바닥을 많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이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바닥을 해야지 내가 사용해야지 컨트롤도 좀 더 내 몸 안에 들어오고, 네, 그래서 발바닥을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 이제 학생들이 저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감각을 익히면서 연습하는데 뭐 처음에 뛰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면서 어디를 맞춰야 되는지, 이제 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 전체를 발바닥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이제 축구에서 항상 앞쪽에 발을 계속 갖다 대는 연습, 그러다가 이제 잘 되면 뛰면서 저렇게 네,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옆으로도 저렇게 이동하면서 네, 그래서 뭐 발바닥 연습. 근데 학생들은 이거 조금 길게 하면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그래도 처음에 좀 시키는데 이제 자꾸 발바닥을 쓰게끔 풋살 할 때, 네, 뭐 잘하는 학생들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발바닥을 많이 쓰니까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지금 설명하듯이 손을 이렇게 많이 내리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컨트롤이든 리프팅이든 드리블이든. 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손을 올리는 게. 이게 폼이 이제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꼭 폼이 이제 뭐 보여지는 것보다 어떤 그냥 밸런스, 몸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폼이 잘 돼야지 이게 동작이 잘 나온다고 생각해서 손이 내리는 것보다 항상 올라가야지 다음 동작에서 좀 빠르게 갈 수 있고 자세가 좀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올리게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인사이드 할 때도 처음에 이제 인사이드 패스하는 그 감각으로 네, 넓은 쪽으로 네, 가운데를 이제 계속 할 수 있게끔 네. 할 때 좀 이제 그 인사이드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저렇게 무릎 중심을 낮춰서 볼 앞쪽 손은 올리고 예, 팔은 올리고 이제 무릎을 낮춰서 계속 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네.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공이 내 무릎 밑에 있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밑에 있지 않고 무릎 밑에 있어야지 공을 내가 다룰 수 있고, 가슴 밑에 이렇게 숙이라고 하면 이제 가슴을 이렇게 숙이는데 허리를, 그러면 이제 시야가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무릎 밑에 항상 공을 놓게끔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한 발씩 이제 드래그 하는 저런 뭐 감각 연습 발바닥으로 네. 저렇게 이제 연습하는 방법. 저것도 마찬가지로 발을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발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2분의 1 앞쪽으로 네, 다 쓰면 저렇게 이제 자꾸 중심이 있고 넘어지니까 앞쪽으로만 네, 게끔 하고 디딤발 낮춰서 무릎 중심 디딤발이 항상 펴지 않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손 올리고 그 저거를 이제 길게 좀 뽑으면은 이제 길게 볼을 드래그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좋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수비 발한테 이제 걸리지 않고 내가 드리블 잘 할 수 있어서 학생들 길게 저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발 드래그 발바닥을 저런 드리블 나중에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저런 감각 훈련을 이제 연습을 한다고 설명을 이제 해주고 이제 합니다, 제가. 뛰면서 뭐 하면은 가장 좋고요, 움직이면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제 페인팅 연습할 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드리블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저렇게 제자리 놓고 이제 연습을 이제 하게 하는데, 뭐 이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보통 저렇게 발만 저렇게 자꾸 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항상 몸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상체를 이렇게 쓰게끔, 네. 이렇게 페인팅 할 때 상체에 항상 무게 중심 이동, 네. 발만 이렇게 넘지 않고, 그래서 몸이 같이, 네.
몸이 항상 같이 이동할 수 있게 예, 페인팅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안쪽 뭐 할 때도 항상 할 때 이제 페인팅 쓸 때 디딤발을 조금 길게 짧게 저렇게 발만 넘기보다는 디딤발을 좀 길게 잡고 가야지 그게 페인팅 할 때 좀 더 이제 효과가 있어서 항상 할 때 길게 페인팅을 잡으러 디딤발 넓게 잡게끔 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하기 전에 항상 좀 움직이는 상태에서 저렇게 페인팅을 하게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무릎이 굽히고 최대한 동작이 크면 클수록 사실 공이 동작이 클수록 이제 가장 좋은 건데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자꾸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크게 페인팅을 크게 쓰고 디딤발을 넓게 잡아서 하게끔. 해도 사실은 잘 이렇게 따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FM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네. 혼자서 연습할 때는 저렇게 하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제가 요즘 축구를 하면서 축구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 킥 할 때 잘 안 들리는데. 들리십니까? 아, 네네. 킥 제가 축구를 네. 한 지 한 10년 넘었는데 네. 킥이 멀리 안 날아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시범 보일 때도 그렇고 이게 킥을 좀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해보는데도 이게 힘이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어떤 쌤이 원 포인트로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실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실습이 안 돼서 이렇게 뭐 원래는 여기 학교 이제 저희 무용실이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서 사실 하려 했는데 뭐 지금 갑자기 인터넷선을 다 빼버려서 제가 지금 여기서 오피스에서 이렇게 하는데 인스텍 킥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포인트 발목이 고정이 돼야 돼요. 발목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발로 이렇게 찬다고 생각하는 기보다는 내 체중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보낸다고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발로만 차려고 하니까 킥이 안 날아가고 볼이 정확하지 않은데 발목 아까 인스텝 같이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그냥 깊숙이 집어넣고 그냥 공에 체중을 실어서 찬다는 느낌? 네. 이거 좀 설명하기는 조금 예, 쉽진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발목이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그게 발이 깊숙이 이제 공의 밑에를 들어가야지 그냥 그러면 굳이 힘을 안 들이고 그냥 뭐 이렇게 툭 갖다 대도 이제 공이 뭐 멀리 좀 정확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발등에 정확히 맞히는 연습, 뭐 인사이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예, 연습하고 또 그렇게 킥을 해도 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직접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선생님 어떻게? 네, 시간은 지금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직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 발표 내용은 다 마무리되었나요? 아니요, 뭐 한 가지 정도 이제 그룹별로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네, 그러면 우리 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을 이쪽에 네, 이번에는 그룹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질문 어떻게 바꿔 할까요? 제가 이걸 끝나고 이 영상 끝나고 질문을 답을 할까요? 아직 시작 안 해서 질문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하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헤딩 방법. 네. 네, 김미진 헤딩할 선생님 때, 궁금하시면 직접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돼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돼요. 아, 저도 그 축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애들하고 이게 조금 체력은 딸리지만 가끔 이렇게 경기도 하고 하는데 헤딩이 제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조금 그 원포인트랄까 팁을 주신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옆에 지금 공이 하나 있는데 공을 잠깐 갖고 와서 네, 네. 설명. 네. 뭐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그냥 이거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공 같은데 중요한 거 포인트는 이제 헤딩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눈을 감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겁이 나서 헤딩할 때 눈을 감는데 감다 보니까 이제 공을 정확하게 이마에 맞추지 못하고 자꾸 뭐 머리 이쪽 위쪽이나 아니면은 코 위쪽 이런 데 이렇게 맞아서 더 아픈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마 가운데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러려면 눈을 이제 감으면 안 되거든요. 공 마지막에 헤딩하는 순간까지.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세게 내가 헤딩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갖다만 대더라도 공을 끝까지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 예. 아이들이 오히려 아플까봐 눈 감는 게 더 아픈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공을 끝까지 보는 게 그래서 이마를 가운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정확하게 되는 연습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헤딩할 때 이제 이마 정확하게 이제 공을 끝까지 보고 맞추는데 목을 쓰면은 이제 안 됩니다. 학생들이 목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제일 많이 다치고 헤딩은 내가 강하게 멀리 보낼 때는 허리를 이게 저희가 이제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허리 반동으로 내가 이마를 공을 맞히는 거지. 목으로 하는 거는 공이 강하게 날라오면 100% 다치고요, 목이. 공을 내가 뒤에서 허리를 뒤로 제꼈다가 공 끝까지 보고 맞힐 때 허리 힘으로 내가 맞힌다고 네, 그렇게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허리 힘으로 내가 이렇게 맞춘다는 느낌. 그 다음에 그때 목은 당겨서 고정. 턱을 내밀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턱 고정하고 허리 힘으로 네, 딱 공 가운데 끝까지 보고 이마를 맞추는 거.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살짝 굽혀지면 더 좋고요. 무릎 이렇게 딱 펴지는 것보다 무릎 굽히고 이마 가운데 눈 감지 않고 그 다음에 허리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헤딩할 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선수할 때 약간 기술적인 포인트인데 손을 애들이 그냥 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손을 저 이렇게 올리라고 해요, 위로. 그래서 이게 중심도 내가 잡을 수 있고 손을 올리면은 헤딩할 때 점프나 이제 상대방 같이 할 때 내가 막는 이제 이게 약간 기술이거든요. 헤딩 올 때 옆에 오면은 내가 이렇게 대놓고 밀면은 이건 파울인데 그냥 오는데 난 헤딩하기 위해서 자세를 발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이제 못하게끔 내 바운드리를 만드는 거죠. 그 상태에서 헤딩을 이렇게 하게끔. 손을 저는 이제 올려서 하고 이제 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엘리트 학생들은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고 이제 뭐 저희 학교 영재 학생들한테 사실 제가 그것까지 요구는 안 하는데 그래도 손을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게 조금 더 헤딩을 할 때 약간 팁? 네, 그래서 올 때 맞고 점프 헤딩 할 때도 팔을 들어야지 같이 이제 내가 반동을 이용해서 네, 그렇죠. 유리하죠. 네. 역시 아시네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번 연습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룹으로 이루었을 때 드리블 하면서 이제 연습의 목적은 워밍업이고요, 사실은. 이게 빛 때문에 좀. 목적은 워밍업이고 사실 훈련보다 워밍업이 좀 가까운 이제 방법인데요.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 교사 축구 이제 선생 잠깐만. 영상이 지금 잘 빛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서부 교사 축구의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 같이 이제 도와주셨고, 제가 이제 이 세팅을 한 거는 세로는 콘 지금 제가 한 4개, 4개 정도 놓고, 그 다음에 10m, 가로는 한 15m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했고요.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드리블 연습했듯이 첫 번째 동작에서는 그냥 인스텝 드리블, 두 번째 드리블에서는 인사이드, 지금 발바닥. 그래서 2인 1조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워밍업 하면서 드리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콘과 콘 사이에서 지나갈 때는 사이드 스텝, 그다음에 발 뒤로 차기, 무릎 올리기 이런 거를 이렇게 추가해서 넣으면서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그냥 체조를 넣으셔도 됩니다. 뭐 굳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 했던 뭐 시저스, 그러니까 뭐 제자리에서 제가 하는 연습 뭐 그런 것들을 한 후에는 이제 학생들이 바깥에서 만약 모여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움직이면서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여기 추가해서 드리블들을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 될 것 같고,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시범을 보이시는데 구간과 구간 넘어갈 때는 이제 처음에는 뭐 조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인사이드 드리블 하듯이 2명씩 2인 1조로 해서 공을 그다음에 콘에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또 넘어갈 때 이제 사이드 스텝 이렇게 해서 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발바닥으로 드리블 하는 방법. 그다음에 뒤로 발차기. 그래서 이거는 뭐 학생들이 이제 축구 경기 하기 전에 뭐 스포츠 클럽이나 방과후 학생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워밍업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축구 경기 하기 전에 바로 아이들이 뭐 체조하고 경기를 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연습할 겸 또 워밍업 할 겸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게 뭐 세팅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소요됩니다. 이제 아이들하고. 그리고 약간 숨도 차고요. 그래서 피지컬적으로 그냥 운동도 좀 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빛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하기 전에 한번 연습하면은 뭐 저는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습니다. 뭐 여기서는 사실 그 기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아이들이 포인트가 이제 워밍업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면서 그냥 공을 한 번 더 내가 찬다, 뭐 드리블 해본다. 네, 이기찬 선생님 얘기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그룹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네. 너무 많이 하면은 좀 애들이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이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사실 뭐 그룹별로 하는 거 그 기본기 영상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뭐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시간상 여기까지 그냥 영상 준비한 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어떻게 네, 혹시 지금까지 네, 발표 질문,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저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축구공을 차는 것 자체를 되게 조금 힘들어하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좀 뭐 배구에서는 아까 탱탱볼이라든지 소프트 발리볼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혹시 선생님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사용하는 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학생들이요.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여학생들 이렇게 할 때 뭐 처음에는 좀 여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어드밴티지 주고 뭔가 그 방법을 좀 달리 하려고 했는데 요새 학생들이 그런 건지 그 싫어하더라고요. 약간 자기를 그렇게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학생들이. 그래서 사실 뭐 여학생 비율도 적고 해서 그냥 같이 하는데 꼭 여학생으로 국한하지 않고 그냥 기능이 낮은 학생들, 뭐 동기부여 부족한 학생들은 이제 뭐 놀이식으로 이제 하는 게 뭐 가장 이제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지금 PPT 자료 그거를 이제 공유를 이제 했는데요. 뭐 한번 짧게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뭐 워밍업 하는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PPT 그 놀이식으로 할 수 있는 제가 게임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그 뒤에 꼬리 잡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이제 드리블을 하면서 이런 거는 이제 두 팀을 나눠서 조끼를 이제 드리블 하면서 뺏는 거 팀별로. 그 다음에 뭐 이런 두 번째는 이제 술래를 한두 명 정하고 술래는 드리블하고 술래 아닌 사람들은 술래인 사람들은 드리블 안 하고 술래 아닌 사람들은 드리블 하면서 이제 뒤에 꼬리를 달고 뭐 뺏는 그런 방법. 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꼬리 잡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드리블 하면서 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학교에서 했던 거는 이제 처음에 뭐 드리블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자유롭게 하고 뭐 공 맞추는 것, 제 친구 공 당구하듯이 맞추는 연습, 뭐 밖으로 걷어내는 거 그런 것도 좀 몇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술래는 예를 들어서 공이 없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드리블 하다가 제가 여기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휘슬을 불면은 자기 공을 정지시키고 다른 학생들 공을 가서 이렇게 앉는 겁니다. 그러면은 술래는 당연히 뭐 공 없으니까 금방 다른 공에 앉으시고 그러면은 한 명이 남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벌칙 받고 뭐 그렇게 드리블 활용해서 그런 게임식으로 뭐 몇 번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놀이식으로 좀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뭐 활용하면서 네 좀 많이 하면은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안에서 만약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네,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근데 보시면 다 아시는 거라서 뭐 그게 어렵진 않고 네, 그냥 놀이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뭐 연습 방법.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웜업에 대한 영상을 시간 하나씩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웜업 방금 마지막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하나씩 이렇게 애들하고 직접 이렇게 수업을 하시거나 할 때 찍어서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발표해 주신 이정원 선생님 말고라도 황민선 선생님, 배구 발표해 주신 황민선 선생님께도 질문 상관없습니다. 서로 축구나 배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자유롭게 질문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오늘 발표해 주신 한국과학영재학교 이정원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황민선 선생님하고 이종훈 선생님 지금 바로 우리 채팅창에 오늘 사용하신 그 네. 자료들 지금 바로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예,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이제 실기 수업이 아닌 다른 주제로 이제 세 분의 분께서 이제 수업 발표를 준비하실 건데, 내일은 어플을 활용할 러닝 수업, 어플리케이션 활용해서 오프라인 수업 때 어떻게 적용했는지 우리 송대석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 그다음에 첫 수업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우리 다송중학교의 조현재 선생님, 서예지 선생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온라인 수업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계림중학교의 장하주 선생님, 지성현 선생님께서 또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도 너무 재밌었지만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재밌는 내용으로 연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내일도 꼭 많은